정규직, 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민중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치사율이 30%나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계속해서 사망자와 확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초기 대응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었는데도 그때만 지나면 된다는 무사 안일주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지난해 4월 미국에 첫 메르스 환자가 유입됐을 때 미국 검역당국자가 말했죠. 메르스 환자가 미국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이 한마디가 미국의 신속한 대응을 말해주었고 그 환자는 11일 만에 퇴원을 한 뒤 메르스 추가 감염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지구상에 살아도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괴담 유포자부터 처벌하겠다니 우리 보건당국을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민중 스스로 지켜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일 2015년 단체 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와 본관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일 양우건 배재형 열사계승 금속노조 결의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15년 복지단체 차량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기획방송은 민주화의 6월을 맞아 제작한 민중들의 뜨거운 함성, 꺼지지 않는 민주주의의 불꽃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급 5,580원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컵라면으로 하루 한 끼를 때우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하루 12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제가 열정만을 요구하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한 가치만큼을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2015년 단체 교섭을 위한 노사 상견례와 본관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노사 상견례에 앞서 개최된 본관 항의 집회에는 지부 상직과 교섭위원을 비롯한 대의원, 현장위원, 조합원 등이 참석해 교섭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사측의 언론을 통한 호도를 규탄하는 대회였습니다. 투쟁사에 나선 이경훈 지부장은 48,000 조합원의 열망을 벌써부터 예단하려는 사측에게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승리하는 이번 15년 임단투를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이어진 상견례에서는 금속노조 정규석 위원장, 이경훈 지부장을 비롯한 31명의 노축교섭위원과 윤갑한 사장, 사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말에서 이 지부장은 늘 어렵다는 말보다 진정성 있는 교섭을 통해 48,000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다음 주부터 주 2회씩 교섭을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3일 양우건 배재형 열사계승 결의대회가 포스코 센터 앞에서 개최됐습니다.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양우건 열사와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배재형 열사의 죽음을 날리며 사회적 타살일 수밖에 없는 두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대회였습니다. 민중의례를 시작으로 투쟁사에 나선 정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지그룹의 극심한 노동 탄압과 하이디스의 먹튀와 협박, 그리고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밝히며 열사의 죽음에 회사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열사의 넋을 기리는 문화공연과 포스코 본사를 향해 금속노조 조합원의 가열찬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며 본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 15년 복지단체 차량 전달식을 울산시청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홍성봉 수석과 윤갑한 사장이 참석해 울산 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차량 11대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울산 지역 사회복지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지원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울주군 5개소와 중구 4개소,
북구와 남구 각 한 개소에 선정된 단체에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부터 울산 지역 소외된 사회계층 차량 기증이 누적 138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5월 26일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금 전달식을 지부장실에서 가졌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돕고자 마련됐습니다. 지원금은 이경훈 지부장을 통해 북구 주민자치회 대표에게 전달되어 지역 독거노인 가구당 50만 원씩 총 40가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총선과 함께 박정희 독재 정권이 몰락하며 민주화의 새싹이 피는가 싶었지만 12.12 사태로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어섭니다. 장기 집권 연장을 위해 1987년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에 전국은 분노로 이어지며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끓어오릅니다. 그러던 중 서울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 그 진실을 밝히라는 민중들의 목소리가 커지며 전두환 정권을 몰아내자는 시위가 더욱 거세게 일어납니다. 그 분노로 6월 1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동시에 민주화 시위가 벌어집니다. 더구나 하루 전 경찰이 쏜 최루탄을 맞은 연세대 이한열 열사의 소식에 학생들과 퇴근길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헌법을 직선제로 바꿔라, 전두환 정권은 물러나라, 호원 철폐 등을 외치며 최루탄과 곤봉을 휘두르는 경찰과 시위대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갑니다. 민주화의 열망은 18일 최루탄 추방대회, 26일 구민 평화 대행진으로 이어졌고 수백만 명의 민중이 참여하게 됩니다. 마침내 민주화의 열망은 전두환 정권을 무릎 꿇게 하는데요. 이어 이른바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평화적 정부 이양,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 씨 사면 복권 등을 이끌어냅니다. 총칼을 통한 무력이 아닌 민주 세력과 민중들의 힘으로 권위적인 독재 정권을 저지시킨 세계 민주화 역사에 꼭 남겨져야 할 위대한 민주항쟁으로 기억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2015년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닌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며 오히려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회 현장에서 가장 흔히 쓰는 단어, 바로 단결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동지들 사이에서는 이 단결이란 단어보다는 분열이란 단어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1987년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그 염원이 하나였기에 우리는 단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지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힘을 모았기에 노동조합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고 우리의 당당한 요구 또한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기에 분열이란 단어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들 자신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도 조합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48,000 조합원이 하나 된 저력을 보여준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임단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노동조합이 있다는 자부심도 함께 가지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현자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현대자동차지부 어플을 다운받아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